오토매장, 다점포, 프랜차이즈 사업. 자영업자들에게는 정말 꿈과 같은 단어죠. 매장 하나 잘 되게 만드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사업화를 하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아요. 맞습니다. 어려운 현실인 건 맞아요. 하지만 저는 어려워도 반드시 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 매장에서 죽을 때까지 일만 할 거냐고요. 그리고 또 해내는 사람들은 다 해내거든요. 안 된다, 어렵다 생각할 시간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지금 자영업뿐 아니라 전체적인 사업 트렌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정리를 한번 해드릴 건데요. 이해하기 쉽도록 7개의 키워드로 정리를 했으니까요. 오늘 영상 보시고 2026년에는 내가 어떤 방향으로 사업화를 진행해 나가야 할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박살난 수익률입니다. 제가 처음에 창업을 했던 게 2015년이었거든요. 그때 회사에 다니면서 1년 동안 매장 4개를 오픈했었어요. 제가 막 미친 듯이 창업을 할 때였는데 당시에 창업 비용은 보통 1억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 썼습니다. 그렇게 창업해서 실패한 매장도 있었죠. 하지만 성공하면 월 매출 6, 7천만 원 정도는 나왔고요. 매장당 월 1천만 원씩은 벌었어요. 그때는 오토 운영에서 수익률이 한 20% 정도는 안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수익률이 반토막 났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 그래요. 요즘 오토 운영에서 수익률 15% 나오면 잘 나오는 거고요. 10%만 나와도 나쁘지 않은 수준입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은 일단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제가 10년 전에는 월급 180만 원 줬던 직원도 있었거든요. 지금은 월급이 300만 원부터 시작입니다. 인건비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그리고 재료비 올랐죠. 또 요즘에 다들 마케팅 하니까 우리만 안 할 수 있나요? 마케팅비도 써야 되죠. 그리고 배달은 정말 답이 없는데 배달 수수료가 하도 많이 올라서 그냥 배달은 안 하는 게 나을 지경이 됐습니다. 지금 자영업 수익률이 박살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오토 매장을 돌리면 수익이 너무 안 나고요. 다점포 매장을 늘려도 예전처럼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무조건 매장에서 나오셔라. 그리고 오토 운영하고 다점포 늘려라.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요.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예전보다 어려워진 건 맞아요. 그렇게 되면서 두 번째 키워드, 프랜차이즈 난립의 시대가 열립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원래 오토 매장 돌리고 다점포 매장 늘리는 선택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게 예전만큼 재미가 없으니까 자꾸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가맹 본사의 수가 2020년에는 5,600개였는데 2024년에 8,800개까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이거는 사실 코로나 때 배달 전문 프랜차이즈 때문에 늘어난 수치이기도 한데요. 지금은 배달 전문 프랜차이즈가 많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새로운 프랜차이즈가 계속해서 채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끼리도 경쟁이 엄청 심해졌어요. 지금 가맹점도 힘들지만 본사는 더 힘든 시기입니다. 가맹점 하나하나 늘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반면에 폐점하는 가맹점은 너무 많죠. 제가 이 업계에 15년 정도 있었는데 지금처럼 프랜차이즈가 힘든 시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경쟁이 심해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가격을 낮춥니다. 자영업자들도 가격 경쟁을 하지만 지금 프랜차이즈 본사들도 가격 경쟁이 장난 아니에요. 가맹비, 교육비 면제는 기본이고요. 요즘에는 인테리어 마진도 남기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월세를 지원해준다, 대출을 해준다, 주방기기를 할부를 해주겠다 등등 어떻게든 가맹 모집을 하기 위한 출혈 경쟁이 만연해졌습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요. 창업 비용을 맞춰주지 않으면 창업을 안 해요. 그냥 다른 프랜차이즈로 홀랑 넘어가 버리니까 어떡해요. 가격을 계속 낮추는 수밖에요. 이렇게 창업 비용이 점점 낮아지다 보니까 세 번째 키워드, 소자본 창업이 각광받기 시작합니다. 지금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장사는 안 되지, 돈은 없지, 그런데 취업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창업을 하긴 해야 되겠으니까 예비 창업자들이 소자본 창업으로 계속 몰리는 겁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도 마찬가지예요. 본사들끼리도 가격 경쟁이 워낙 심해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소자본 창업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2025년을 돌이켜보면요, 창업 비용이 비싼 프랜차이즈나 받을 돈 다 받고 창업해주는 프랜차이즈는 정말 살아남기 힘들었고요. 1억 원 미만의 소자본 창업 아이템이 대부분 선전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빵집 오빠, 올인 베이커리 같은 1,000원빵, 소도몰, 다이클로 같은 오프라인 공구마켓, 제로스토어, 제로형 같은 저칼로리 무인 편의점, 이런 소자본 아이템들이 참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네 번째 키워드, 업종 변경 창업이 대세가 됩니다. 소자본 창업에 업종 변경만큼 좋은 게 또 없으니까요. 예를 들어 망한 매장을 4천만 원이면 업종 변경할 수 있다. 심지어 그 4천만 원도 대출해주겠다. 뭐 아니면 할부로 해주겠다. 이러면서 거의 무자본으로 업종 변경을 해주는 프랜차이즈도 많이 생겼고요. 2025년에는 이렇게 최소한의 비용으로 업종 변경을 해주는 프랜차이즈들이 그나마 선방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본사에서 수익을 남기는 것도 어려워졌죠. 사실 예전에는 가맹점 오픈할 때 본사에서 5천만 원 이상은 기본적으로 남겨 먹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개설 수익 몇백만 원도 챙기기 어려워졌습니다. 개설 수익이 뭐예요? 오히려 돈 주면서 창업시켜주는 게 요즘 시대입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하는 선택은 셋 중에 하나가 됐어요. 첫 번째, 더 소자본 창업으로 가는 선택. 두 번째, 프랜차이즈로 번 돈을 재투자하기보다는 부동산이나 주식을 늘리는 선택. 세 번째, 당분간 프랜차이즈 사업 하지 말자. 그냥 직영점을 늘리는 선택. 이렇게 세 가지 선택으로 압축이 돼요. 결국 돌고 돌아 다시 직영점 창업으로 돌아온 건데, 여기에서 이제 다섯 번째 키워드, 대형화가 시작됩니다. 요즘 선수들 보면요, 어지간한 창업비용으로는 매장 오픈 잘 안 해요. 최소 3억 원 이상, 가급적이면 5억 원 이상 쓰면서 확실히 높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창업을 합니다. 그래야 월 매출이 1, 2억 이상 안정적으로 나와주면서 괜찮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매출이 확 높은 게 오토 운영하기에도 훨씬 편해요. 그러면서 여섯 번째 키워드,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1억 원 미만의 소자본 창업, 반대쪽을 보면 3, 4억 원 이상을 투자한 대형 매장, 이렇게 양쪽으로 나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양극화를 부추기는 현상이 또 있는데요. 요즘에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줄이다 보니까 어지간한 데서는 외식을 잘 안 하고요. 꼭 가고 싶은 가게에만 일부러 찾아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좋은 상권에 들어가서 크고 멋진 매장을 만든 다음에 마케팅비까지 쏟아 부어야 장사가 돼요. 그러니까 창업하는 입장에서는 확실한 투자를 통해 승리하는 매장이 되던지 아니면 생계 유지형 소자본 창업으로 가던지 아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물론 지금도 1억 원에서 2억 원 정도로 창업하는 분들이 가장 많긴 해요. 하지만 예전엔 1, 2억 원으로 창업해서 오토 매장이 충분히 가능했다면 지금은 그 정도 창업 비용으로는 살짝 애매합니다. 매출도 애매하고 수익률도 애매해질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서 일곱 번째 키워드,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오토 매장 기피 현상이 강해집니다. 코로나 전만 해도요, 저희 브랜드는 오토 매장 하기 좋습니다. 다점포 매장도 많습니다. 이렇게 홍보하는 브랜드가 많았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사들이 다들 하는 얘기가 3, 4억 원 이상 들여서 창업할 거면 뭐 오토 매장도 할 수 있다. 하지만 1, 2억 원이나 그 이하로 창업을 하는 거라면 사장님이 우선 갈아 넣으셔야 된다. 그래야 장사도 되고 수익률이 그나마 받쳐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요즘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7개 키워드로 요즘 사업 트렌드를 설명해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2026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얘기해 볼게요. 자, 양극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그 정도는 돼야 사업화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 내 매장이 상위 10% 안에 들지 못한다, 그러면 사업화는 나중 얘기이고 우선 내 매장부터 잘 되게 만들어 놓는 게 순서입니다. 그런데 사업화를 꿈꾸는 분들의 문제가 돈이 부족하다는 게 늘 문제예요. 돈 없으면 사업하기 어렵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창업자금도 적게 쓰고 마케팅 비용도 적게 쓰잖아요. 그러면 상위 10%로 가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소자본 창업으로 허리띠 졸라 매면서 운영하는데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사장님이 얼마나 있겠어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요, 회사에 다니면서 매장을 6개까지 운영했거든요. 당시에 돈도 없고 시간도 없었어요. 근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저는 투자 유치를 하거나 동업을 하면서 빠르게 매장을 늘렸거든요. 그리고 저를 대신해줄 관리자를 빠르게 채용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규모가 딱 갖춰지니까 운영이 훨씬 더 쉬워지고 돈도 잘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규모가 갖춰지기까지 투자 유치를 하거나 동업을 하는 것도 권장드리는 편입니다. 하지만 그게 싫다면 내 매장 하나에서 우선 나를 갈아 넣으면서 시드머니를 모으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사실 이게 일반적으로 더 많이 하는 선택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선 내 매장 하나부터 착실하게 키워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가장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수익률이 높은 장사를 해라.
이것만큼은 절대 잊지 마세요. 지금 안 그래도 수익률 박살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장사하시는 분들 보면은 여기에서 수익률을 더 떨어뜨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배달은요, 내가 사업화를 생각한다면 그냥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배달 전문점은 아예 미래가 없고요. 배달 비중이 50%가 넘는 장사는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저가 경쟁 하지 마세요. 미끼 메뉴를 저가로 파는 거는 좋습니다. 하지만 다 싸게 팔면 남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미끼 메뉴와 시그니처 메뉴, 그리고 가게 입장에서 확실히 남는 메뉴, 이렇게 밸런스를 잘 맞춰놔야 돼요.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가급적이면 하지 마세요. 제가 프랜차이즈 본사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급적이면 프랜차이즈는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본사에 수익 떼어주는 거 너무 아깝잖아요. 안 그래도 요즘 남는 것도 없는데 개인 브랜드 할 수 있으면 개인 브랜드 하는 게 무조건 좋은 겁니다. 다만 내가 프랜차이즈를 꼭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경험이 너무 없거나 처음부터 혼자 창업을 하는 게 무서운 분들, 그런 경우에는 프랜차이즈를 활용하는 것도 괜찮은데 사업화를 생각하는 분이라면 계속 프랜차이즈로만 쭉 가는 거는 확실히 안 좋아요. 뭐 2개, 3개까지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해볼 수 있죠. 그런데 그 다음엔 가급적이면 빠르게 개인 브랜드로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게 훨씬 더 많이 남고 배우는 것도 많고요. 사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2026년에 장사 잘해서 사업화의 길로 가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장사만세 아카데미입니다. 저는 강의하면서 여러분의 매장에 직접 가보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매장을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다 분석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장사가 잘 될지, 어떤 방향으로 사업화를 해야 할지 한 분 한 분에게 다 피드백을 드리는 강의거든요. 매장에서 이제 그만 벗어나고 싶다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아래 고정 댓글 통해서 장사만세 아카데미를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